지금 뭐라고 했어? 너 내가 누군지 알고 떠드는 거야. 손흥민, 그 자칭 축구 영웅 얘기하는 거야? 웃기지 마. 그는 과대평가에 불과해. 당신 지금 너무 심하네요. 여기는 사람들 다 듣고 있는데 시끄러워. 내 택시 안에서는 내가 규칙이야.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그 선수 따위 내가 태국에서 아는 기사들 사이에서도 다들 비웃는다니까.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내가 방콕에서 관광객 상대 많이 해봤어. 그런데 한국인들이 맨날 손흥민 자랑하길래 들어보면 그게 말이나 되냐고. EPL에서 그런 건수로 버티는 애들 많아. 슈팅 좀 한 번 잘 넣으면 영웅 대접받아? 허풍이 심하다고. 답답한 표정으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강민수 가명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방콕에서 사업 미팅을 마치고 이제 막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그가 탄 택시기사는 태국 출신으로 추정되는 사람이었는데 태국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억양으로 자꾸만 손흥민을 폄하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민수야, 그냥 무시하고 내려. 이분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옆자리에 타고 있던 후배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로 택시 안에서 껄끄러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었다. 기사 역시 기세등등했다. 내려? 내리려면 벌써 내렸어야지. 지금 여기 어딘지 알아? 내리고 싶으면 내려. 요금은 제대로 내고. 게다가 나중에 또 손흥민 찬양하려면 다른 택시 타라고. 차가 점점 시내 쪽으로 진입하자 도로 주위에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고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많아졌다. 택시기사는 사이드미러로 뒷좌석을 힐끔거리며 계속 손흥민에 대한 악담을 퍼부었다. 지수는 속이 상한 나머지 휴대전화로 영상을 켰다. 이거 찍어둘게.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찍으라니까. 이거 나가면 어쩔 건데. 내가 한 말이 틀렸나? 태국 기사들 다 손흥민 별로라고 한다니까. 강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크게 한숨을 쉰 뒤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 잘 모르시나 본데 저도 태국에서 몇 년 살았거든요. 거기서 만난 태국 축구 팬들은 손흥민 엄청 존경했어요. 당신처럼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존경? 말도 안 돼. 잘 나가는 척하는 동양 축구 선수를 그저 재미삼아 말할 뿐이야. 나 방콕에서 10년 넘게 택시 몰았다고. 한국 손님들도 엄청 많이 태웠고. 그럼 제대로 들으셨겠죠? 태국에서도 토트넘 경기는 꽤 인기 있습 아시안 선수로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하니까 다들 응원하던데요? 나는 그렇게 못 느꼈어. 아무튼 여기서는 내 말이 진리라고. 지수는 택시 내부를 힐끗 보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어쩌지? 지금이라도 빨리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앞에 보이는 큰 사거리에서 내려달라고 하자. 안 내려줄지도 몰라. 그래도 말해보자. 강민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기사에게 요청했다. 기사님, 저희 저 앞에서 내릴게요. 여기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안 돼. 아직 요금 더 받아야 해. 지금 이 거리면 기본 요금 넘게 나왔어. 관광객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냐고? 에이, 이번엔 그 정도까진 안 해. 하지만 난 내릴 만큼 받아야 한단 말이야. 관광객이란요? 저희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우린 지금 여기 거리에서 내려도 괜찮습 바가지 같은 거 안 물고도 이미 충분히 요금 지불할 테니 제발 세워주세요. 뭐. 알았어. 근데 내리기 전에 알지. 손흥민. 별거 아니야. 그 순간 택시 바깥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도로 옆 인도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웅성거리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차창 너머로 커다란 전광판에 광고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광고 모델이 바로 손흥민이었다. 광고 속 손흥민이 환하게 웃으며 어딘가를 가리키는 장면이었고 그 위에는 환영합니다 손이 라는 문구가 떴다. 에이 또 손흥민 한국에서 인기가 많긴 하네. 지겨워. 기사는 투덜거리며 핸들을 잡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차를 우회전했다. 곧 근처 인도 쪽에 택시를 세웠다. 자, 다 왔어. 내리면 되지? 요금 내고. 강민수는 요금을 내기 전 택시 미터기를 확인했다. 기사님, 미터에 찍힌 금액이 25,000원이네요. 여기 있습니다. 잔도는? 아, 그래. 여기. 강민수와 지수는 황급히 택시에서 내렸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기사 목소리가 거칠게 뒤따라왔다. 다음번에 태국 오면 사람들 앞에서 손흥민 얘기 꺼내지 마. 다 싫어하니까.
두 사람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정말 황당하네. 태국 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난 본 적 없는데. 그러게 말이야. 오히려 태국 사람들 중에 손흥민 팬도 많던데. 이상해. 그 영상을 조금 찍어두긴 했지만 제대로 찍진 못했어. 그래도 방금 완전히 녹화는 되었을 거야. 혹시 모르게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사람들이 이 상황을 알게 될지도 모르지. 그들은 지친 얼굴로 근처 카페에 들어갔다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마자 지수가 휴대전화 영상을 돌려보았다. 일부는 시끄럽게 녹음돼서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택시기사가 손흥민은 별거 아니다 라며 격앙된 어조로 말하는 부분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민수 오빠 이거 올리는 거 어때? 너무 무례했잖아? 기사님이랑 괜히 또 분쟁 생기면 골치 아플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건 그대로 묵과하기도 좀 그렇잖아. 손흥민 선수를 폄하하는 것도 불쾌했지만 태국 사람들도 다 무시한 듯한 발언이었잖아. 태국 사람들은 다 그를 싫어한다니 말이 안 돼. 그렇긴 해. 나도 태국에서 3년 살았지만 저 기사처럼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못 봤어. 굳이 올리자면 사실이 알려지긴 하겠지. 주문한 음료가 나왔고 바리스타가 앞에 컵을 놓으며 인사를 건넸다. 손님들,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많이 어두셔서 아, 네. 조금 황당한 일을 겪어서요. 여기 카페 자주 오시는 분이신가 봐요. 처음 뵙는 얼굴은 아닌데. 네. 해외 출장 다녀올 때마다 한 번씩 들러요. 오늘은 좀 일이 꼬였네요. 그래도 커피 드시면서 천천히 마음 정리하세.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바리스타가 물러나자 지수가 다시 영상을 살폈다. 내가 SNS에 조금 편집해서 올리면 어떨까? 굳이 기사님 얼굴은 안 나오게 처리하고 그냥 목소리만 그 정도면 큰 문제 없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과 다르지 않으니 명예훼손도 아닐 테고. 그래. 나도 이건 좀 알리고 싶다. 오빠가 같이 공유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 나도 손흥민 팬 모임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알려볼게. 그리고 혹시 누가 태국인 지인 있으면 정말로 태국에서 손흥민 싫어하는 사람 많냐고 물어봐도 될 거고. 그렇게 결심이 선 듯 지수는 택시기사 목소리를 뚜렷이 들을 수 있는 부분만 짧게 편집해 1분 정도의 영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SNS에 올리며 오늘 겪은 일이라는 짧은 설명과 함께 올렸다. 됐어. 올렸어. 이거 어떻게 반응이 올지 모르겠다. 인터넷은 워낙 빠르니까 한두 시간만 지나도 반응 올걸. 그럼 일단 기다려보자.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다. 해가 기울어 서울 거리에는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 더욱 붐비기 시작했다. 관리인 강민수가 지수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전화에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다. 벌써 댓글이 달렸네? 헐, 이거 말도 안 돼. 난 태국 팬인데. 손흥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아는 태국인 친구도 손흥민 선수 엄청 응원하던데 이 기사님 뭐지? 혹시 고의로 한국인들에게 나쁜 인상 심으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양국 관계가 오해받을까봐 걱정되네요. 댓글 수가 가파르게 늘어났고 공유도 빠르게 이루어졌다. 다른 SNS 플랫폼으로 퍼져나간 이 영상에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거나 의아함을 표했다. 주로 왜 굳이 손흥민을 폄하하는 거지? 라는 의문과 태국에서 그런 시각은 아닌데? 하는 반응이 많았다. 그날 밤 어느새 이 영상은 몇만 회 조회수를 넘어서는 중이었다. 관리인 다음 날 아침 강민수는 출근 버스를 기다리며 SNS 알림을 확인했다. 말도 안 돼. 20만 뷰가 넘었다고? 그는 놀랍고도 약간 두려웠다. 무심코 올린 영상이 이렇게 퍼질 줄은 몰랐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벌써 달려와서 물었다. 민수 씨, SNS에 올린 영상, 그거 당신이 찍은 거 맞아요? 아, 네. 저랑 후배가 당한 일이죠. 벌써 여기저기 기사화도 되고 있어요. 심지어 해외 축구 커뮤니티에도 올라왔대요. 태국 택시 기사, 손흥민 선수 맹비난, 이런 식으로. 와,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데 손흥민 선수 팬들도 그 택시기사 발언은 근거도 없다면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다른 직원 한 명이 다급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민수 씨, 방금 속보 뉴스 봤어요?
손흥민 선수가 어젯밤 귀국했다는데 인터뷰에서 이 영상을 봤느냐는 질문이 나왔대요. 정말요? 뭐라고 했대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 태국 팬들에게 오해 없길 바란다 정도로 대답한 것 같아요. 아, 괜히 내가 올려서 선수한테 피해가면 어떡하지? 근데 선수도 잘 알 거예요. 이건 누가 일부러 만든 장면이라기보다 그냥 한 택시 기사가 이상한 주장을 한 거잖아요. 출근길 사무실 풍경은 평소와 달랐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온라인으로 공유된 택시 기사 영상을 이야기했다. 특히 사무실에 태국인 동료가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은 저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손흥민 선수 싫어하는 태국인은 거의 못 봤다. 라며 격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무실 복도 쪽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회사 임원이 놀란 얼굴로 들어왔다. 강민수 씨, 지금 로비에 누가 찾아왔는데 손흥민 선수 측 매니저라고 하네요. 네, 저를 왜? 글쎄, 어제 택시 영상 올린 당사자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가능하면 바쁜 일 아니면 내려와 달라는데? 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올 줄은 전혀 예상 못했다. 어쩌지 팀장님, 저 그냥 인터넷의 화제 정도일 줄 알았어요. 일단 내려가 보세. 공인 측에서 나쁜 의도로 온 건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관리인 회사 1층 로비, 인적이 드문 시간대였지만 몇몇 직원들이 이미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로비 구석을 쳐다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 옆에는 또렷한 눈매의 젊은 여성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손흥민 선수 매니저님이신가요? 네, 맞습. 저는 선수 공식 매니지먼트 소속인 이성우라고 합니. 이분은 홍보 담당 이보라 과장이고요. 아, 전 강민수라고 합니.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돼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려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내용은 미디어를 통해 대략 파악했습니다만 직접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어요. 강민수는 쭈뼛거리며 전날 있었던 택시 상황과 왜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지, 그리고 태국 팬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퍼질까봐 우려하면서도 기사님 발언이 너무 모욕적이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성우 매니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알겠습. 사실 손흥민 선수도 이 영상을 봤고 굉장히 안타까워했습. 태국은 선수에게 매우 각별한 나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혹시 악의적 편집으로 알려질까봐 걱정도 좀 했고요. 제가 일부지만 편집을 했긴 했습. 기사님의 발언만 강조되도록요. 그게 논란이 될 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확인해 보니까 왜 그렇게 편집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기사님 발언이 과하다는 것도 명백하니까요. 다만 손흥민 선수는 이 문제를 좀 더 긍정적으로 풀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요? 어떻게요? 홍보 담당 이보라 과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신 대답했다. 선수가 직접 나서서 태국 팬들과 한국 팬들이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이벤트 같은 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혹시 민수 씨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선수의 뜻이에요. 제가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그래서 더 의미가 있대요. 어제 일로 꽤 큰 화제가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아니 태국인이 정말 이렇게 손흥민을 싫어하나? 라는 억측도 생기고 반대로 저 기사는 태국인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혼란이 커지고 있어요. 이성우 매니저가 말을 덧붙였다. 손 선수는 자기가 직접 해명도 하겠지만 민수 씨나 지수 씨처럼 실제 피해를 본 분들이 그저 갈등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 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일이 저 같으면 너무 짜증났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내일 저녁에 시간 되시는지요? 손흥민 선수 일정이 내일 저녁에 조금 비어요. 간단한 자리라도 마련해 볼까 합니다. 강민수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네, 좋습. 저 혼자 말고 후배도 같이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저희가 혹시라도 그 택시 기사님을 찾을 수 있으면 한자리에 초대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분을요? 가능할까요?
글쎄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해보려고 해요. 기사님이 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간단히 명함을 주고받고 나서 헤어졌다. 강민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관리인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강민수에게 지수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오빠, 들었어? 손흥민 선수 매니저가 오빠 회사 찾아왔다면서? 어떻게 알았어? SNS에 올라온 글 보고 알았지. 오빠가 매니저분이랑 같이 있는 사진을 누가 찍었더라고. 지금 난리야. 헐, 사진까지 찍혔어? 그래서 어떤 얘기 했어? 뭐, 일단 내일 저녁에 손흥민 선수 만날 것 같아. 작은 간담회 비슷한 거. 우와, 진짜로 대박이다. 나도 가도 돼? 당연히 같이 오라고 하셨지? 자세한 건 메시지로 안내해준다고 했어. 오빠, 나 너무 떨려. 손흥민 선수라니. 나도. 근데 좀 걱정돼. 이거 괜히 시끄럽게 됐잖아. 그래도 어떻게든 잘 해결되면 좋겠지. 오빠, 이건 좋은 기회야. 지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강민수도 마음 한편에 설렘이 피어났다. 인터넷에선 이미 온갖 추측과 루머가 돌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택시기사가 사실 한국 사람인데 태국인 행세를 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올리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손흥민 선수가 어차피 이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관리인 다음 날 저녁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스튜디오. 손흥민 선수 측에서 마련한 소규모 미팅 장소였다. 거기에 도착한 강민수와 지수는 들어서자마자 스튜디오 한쪽에 서 있는 손흥민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평소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편안한 차림이었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어제 택시 영상 올리신. 아, 네. 저 강민수고. 여기 지수입니. 정말 반갑습니다. 손흥민은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죄송하죠. 공연이 사건을 크게 만든 것 같아서. 그거야 뭐 택시기사님 발언이 좀 과했잖아요. 태국 팬분들이 괜히 상처받을까봐 제가 더 걱정이었어요. 지수도 긴장된 목소리로 덧붙였다. 선수님이 태국 팬들하고 친분이 깊다는 얘기는 듣긴 했어요. 현지에서 팬미팅도 자주 하고 SNS에서도 교류하시고. 네, 저 실제로 태국 방문도 자주 했고요. 아시아 축구 팬들이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번 일은 좀 안타깝습. 물론 저 기사님이 대표하는 목소리는 아니라는 거 다 알지만요. 스튜디오 이곳저곳에는 간단한 음료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손흥민 선수 측 매니저 이성우와 홍보 담당 이보라 과장이 반갑게 두 사람을 맞이했다. 혹시 아직 기사님 못 찾았나요? 강민수가 궁금해 묻자 이성우 매니저가 고개를 저었다. 아쉽게도 아직 못 찾았어요. 택시 번호판만 겨우 확인했는데 렌트 형태로 운영되는 차라 기사님 신원이 바로 확인이 안 되네요. 그래도 계속 알아볼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태국 커뮤니티 분들도 많다고 해요. 만약 기사가 진짜 태국인이라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죠. 손흥민은 진지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본인도 뭔가 사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으로선 너무 공격받고 있을 테니. 선수님, 혹시라도 찾게 되면 정말 대화해 보실 생각이신가요? 지수가 놀라서 물었다. 그럼요, 가능하다면요. 괜한 적대감에서 비롯된 일이면 오해를 풀고 싶어요. 그러면서 스튜디오 안에는 여러 방송국 기자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 자리는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듯했다. 다만 SNS 인플루언서나 태국 커뮤니티 대표 일부가 초대받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태국에서 온 청년도 있었는데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기록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 뿌라윗이라고 합니. 현재 한국에서 유학 중이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방합습, 저는 강민수입니. 어제 그 영상을 찍었는데. 네, 알고 있어요. 사실 보고 좀 충격받았어요. 제가 알던 분위기와 전혀 다르길래. 태국에도 손흥민 선수 팬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일로 괜히 양국 관계가 어색해지진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브라윗은 인터뷰처럼 마이크를 건네며 지수에게도 물었다. 그 당시 택시기사님이 손흥민 선수를 비난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국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자랑하는 걸 못마땅하게 느낀 것 같았어요.
태국에서 손흥민 안 통한다,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방콕에서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걸까도 생각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방콕에서 한국 관광객을 많이 태웠다고 하니까요. 근데 너무 일반화한 거죠. 간담회는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손흥민은 중간중간 태국말로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태국 팬들에게 사과할 건 없지만 그래도 혹시 오해가 생겼다면 미안하다는 식으로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사실 선수님이 사과하실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가 말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잖아요. 잠시 후 다른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이성우 매니저가 다가왔다. 손 선수, 지금 실시간으로 SNS 쪽 반응을 보니까 오늘 여기 열린 간담회 내용 일부가 벌써 공유되고 있네요. 태국 팬들도 진짜 기사님 만나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고 한국 팬들도 괜히 이런 일로 태국 욕하지 말자. 택시 기사 개인 문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여론이 좀 긍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때 스튜디오 문이 슬며시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중년 남성이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이보라 과장이 다급하게 뛰어가 말을 걸었다. 아, 혹시 그 택시 기사님이세요? 아니요, 전 그 기사님이랑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분입니. 우리 사장님이 택시 운영을 해서 저기 혹시 기사님을 찾아오신다고 해서 정보 좀 드리러 왔는데 스튜디오 안공기가 일순간 가라앉았다. 사람들이 조용히 그 남성의 이야기를 듣고자 시선을 모았다. 저기, 일단 제가 기사님 대신 사과드리고 싶습. 그분이 진짜 태국분 맞긴 하세. 이름은 사람 분거이고 한국에 온 지 3년 정도 되셨죠. 근데 요즘 개인 사정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가족이 태국에 있는데 돈을 보내야 해서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컸나 봅니다. 그 남성은 눈을 깜박이며 긴장했다. 사실 그분이 손흥민 선수를 왜 그렇게 싫어하게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지난번에 본인이 태국에서 운전할 때 한국 관광객들에게 심하게 무시당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스포츠 스타인 손흥민 선수에게까지 그 분노가 번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흥민은 곧장 다가가 조곤조곤 물었다. 혹시 그분 연락처나 위치 아세요? 전혀 연락이 안 되나요? 네, 요즘 통화도 잘 안 받고 회사 쪽에도 안 나와요. 하도 말썽이 있어서. 근데 혹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노력은 해볼게요. 네, 꼭 부탁드릴게요. 저도 그분을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직접 얘기해 보고 싶어요. 스튜디오 안 사람들은 이 말에 깜짝 놀랐다. 보통 같으면 기분 상해서 외면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손흥민은 그 택시기사와 대화하고 이해하고 싶어 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보통은 그냥 분노하거나 무시했을 텐데 민수는 속삭이듯 지수에게 말했다. 그러게. 역시 월드클래스 마인드. 그러니까 어쩐지 우리가 괜히 민망해지네. 그렇게 간담회는 택시기사님을 가능하면 찾아보자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다. 여러 태국인 커뮤니티 대표들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영상을 올렸던 민수와 지수는 손흥민의 배려심과 침착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관리인 며칠 후 인터넷은 또 한 번 뜨거워졌다. 어느 SNS 계정에서 사란 분거라는 태국 기사 본인이 직접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손흥민을 비난했던 건 지난날 한국인 손님들에게 크게 상처받았던 기억 때문이었다. 내 가족이 태국에서 어렵게 살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지만 종종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무시를 당했다. 그 울분이 커졌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이 논란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 차라리 한국을 떠나고 싶다. 이 글을 본 사람들은 다시 갑론을 박했다. 그렇다고 아무 관련 없는 손흥민 선수를 공격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도를 넘은 발언이었다. 가족 형편이 어렵다고 다 용서될 수 있나? 손흥민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잖아. 오히려 이 기사님이 기회를 잡으면 좋을 텐데. 그런 댓글들 가운데 손흥민 측이 공식 메시지를 냈다. 우리는 사람 분거 기사님과 직접 만나 대화할 의사가 있음 어떤 사정이 있었든 서로 잘 이해하고 더 큰 오해를 낳지 않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 메시지는 또 한 번 소셜미디어를 뒤흔들었다.
많은 이들은 진짜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궁금해했다. 관리인 결국 사람 분거 기사와 연결이 닿은 것은 일주일 뒤였다. 기사 본인이 이 사실을 접하고 망설였지만 손흥민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에 마음을 돌린 듯했다. 중간에서 회사 동료가 겨우 설득에 성공했다. 한적한 사무실 건물의 회의실. 손흥민, 매니저 이성우, 그리고 강민수와 지수, 태국 커뮤니티 대표 뿌라윗이 참석했다. 사람 분거는 문을 열고 들어왔고 다소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손흥민 선수 맞나요? 그는 한국어 발음이 살짝 어색했지만 긴장으로 손을 가만두지 못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조심스레 먼저 인사를 건넸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고 싶었습. 괜찮으시면 앉으시죠. 사라는 회의실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 제가 요즘 곤란해서 솔직히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습. 그런데 혹시 제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셨나요? 사실 전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왜 그렇게까지 분노하셨는지 궁금했어요. 사라는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 오는 건 큰 결심이었습. 방콕에서도 택시 몰았지만 한국으로 오면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왔죠. 그런데 언어 문제도 있고 어떤 손님들은 제가 태국인이라고 하니까 아, 태국? 별거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깔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점점 한국인이 싫어졌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러던 중 또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하면서 어떤 관광객이 제게 태국 축구는 약하잖아. 손흥민만한 선수 없어 라고 비웃듯 말했어요. 그게 너무 서러웠습. 아시안컵인가 동남아시아 경기인가 아무튼 태국 대표팀도 자부심이 있는데 이해해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 화가 나실 수 있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지하게 사란의 시선을 마주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모욕하듯이 과대평가다, 태국 사람들은 다 싫어한다라고 해버리면 저도 그렇고 태국 팬들도 속상하지 않을까요? 조송암니 그때는 화가 나서 생각 없이 말했어요. 사실 태국에서도 손흥민 선수 응원하는 사람들 많다는 걸 저도 암니 그냥 제가 억울해서 저도 태국 축구 팬인데 자꾸 한국 팬들이 손흥민이 최고다. 너희 나라 선수는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무시하니까 복수심 같은 게 생겼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렇지만 기사님, 제가 어제 탔을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손흥민 선수 깎아내리셨잖아요. 저희가 무시한 건 아니었는데 사라는 죄책감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알아요.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최근에 집안 문제로 스트레스도 컸고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그리고 사실 손님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면 괜히 더 기분이 안 좋았습. 과거에 당했던 무시가 떠올라서 이때 뿌라윗이 태국어로 몇 마디를 건넸다. 사라는 그 말을 듣더니 눈물을 글썽겼다. 뿌라윗 씨가 뭐라고 한 거예요? 제가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태국인으로서도 안타깝죠. 기사님이 받은 상처는 이해하지만 그걸 손흥민 선수나 한국 사람들 전체로 돌리면 안 되니까. 손흥민은 부드러운 미소로 사란을 바라봤다. 사란 씨, 저를 싫어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태국 축구를 존중합니. 그리고 태국 팬들도 저를 응원해주고요. 혹시 저한테 불만이 있었다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했을 텐데 이렇게 SNS에서 공격받으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라는 고개를 숙인 채였다. 저도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괜히 한국인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쏘아붙였죠. 강민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기사님, 어제 저희에게도 화를 내셨죠.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척 한다면서. 근데 사실 전 태국도 좋아해요. 예전에 방콕에서 살았거든요. 태국 축구도 재미있고 팬들도 열정적이라는 걸 알고요. 그래서 기사님 발언이 정말 낯설고 슬펐습니다. 저도 덮어놓고 태국인이라고 하니까 편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수 역시 조심스럽게 말했다. 물론 기사님 행동이 잘못이긴 했지만 어떤 힘든 배경이 있었는지는 몰랐으니까요. 저희도 죄송해요. 너무 인터넷에 퍼뜨려서 기사님이 더 힘드셨을 텐데. 사라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전 제가 한 말에 대해 벌을 받아도 싸요. 그래도 이렇게 직접 만나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사란 씨 태국에서 오셨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한국인 전체를 미워하거나 저를 무작정 미워하기보다는 이 기회를 계기로 조금이라도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리고 한국인들도 태국인을 무시하거나 깔보면 안 되겠죠. 사라는 간신히 웃으며 눈물을 훔쳤다. 고맙습, 정말. 저도 이제는 편견 버리겠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안도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라도 서로 화해의 의미로 자리 한번 마련할까요? 이성우 매니저가 밝은 톤으로 제안했다. 작게라도 식사 자리를 하든 영상으로 남겨서 온라인에 올리든 서로에게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모두 그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라는 제가 그래도 되나요? 라고 망설이는 듯했지만 손흥민이 환하게 웃으며 그럼요, 저도 태국 음식 좋아해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자 다들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관림 며칠 뒤 서울의 한 태국 음식 전문 레스토랑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손흥민과 사란 기사, 그리고 강민수, 지수, 뿌라윗 등 관련자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국인들도 일부 초대되었고 간단히 식사하면서 서로가 겪었던 일들을 얘기했다. 사라는 고개 숙인 채 손흥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제가 손흥민 선수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제 마음속 분노를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했습. 정말 미안합니. 또 태국 사람들을 대표하는 척하면서 이상한 말도 했고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사란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마음이 편해지네요. 사실 저나 제 팬들도 그런 발언에 상처받았거든요. 이제 서로 잘 풀면 되죠. 강민수와 지수는 SNS 라이브 방송으로 이 장면을 짧게 중계했다. 시청자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기사님 용기 내 주셔서 감사해요 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누구도 사란을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 서로 이해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뿌라윗도 태국어로 간단히 사란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란 형, 이제 한국에서 계속 일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전 아직 빚도 있고 가족에게 돈도 계속 보내야 해서 여기서 더 열심히 일할 겁니. 이제는 한국인 손님들이나 손흥민 선수에 대한 편견 없이 웃으며 택시를 모실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태국도 한국도 서로 도울 일 많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네요. 그 라이브 방송은 곧 여러 플랫폼으로 퍼져나갔다. 사란 기사와 손흥민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네티즌이 영상을 보며 박수를 보냈다. 관리인 그 후 손흥민은 개인 SNS를 통해 간단한 메시지를 올렸다. 사란 씨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 오해는 대화로 풀렸고 서로 이해하게 되었습. 저를 응원해주는 태국 팬들 그리고 아시아 축구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댓글에는 한국어와 태국어, 영어 등으로 격려가 쏟아졌다. 역시 손흥민 클래스. 이런 게 진짜 프로의 자세지. 사란 기사님도 용기 내주셔서 다행이에요. 서로 갈등을 넘어 협력으로 간 게 멋지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희망과 감동을 느꼈다. 그저 악플과 비난으로 끝났다면 불쾌한 사건으로 묻혔을 텐데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대화하고 화해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관리인 이날 이후로 사란 붕고 기사에게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다. 손님들에게 더 친절해졌고 한국어 실력을 더 늘리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다.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도 여기서 조금 더 버티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전하며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 강민수와 지수는 사란의 택시를 다시 한번 타보기로 약속했다. 그날 밤 SNS 라이브 방송 중에 직접 사란의 택시를 불러 옛날에는 서로 오해했지만 이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장면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나도 손흥민 팬이니까 이번 시즌 경기도 함께 응원하자고 하려고.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좋네. 기사님께도 한국 태국 축구 교류전 같은 게 열리면 같이 보러 가자고 제안해볼까? 그래, 그런 기회가 생기면 좋지. 그들의 짧은 대화가 담긴 라이브 영상을 보고 일부 시청자들은 진정한 화해라며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관리인 마침내 어느 주말 사란 기사와 강민수, 지수가 약속한 날이 되었다.
저녁 무렵 서울 시내의 축구 테마 스포츠펍에서 만나기로 했다. 방송 중계로 토트넘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사라는 무척 어색해했지만 용기를 내어 약속 장소에 등장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꽤 추워졌네요. 그는 낡은 점퍼를 껴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조금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오, 기사님, 잘 오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음, 일은 여전히 바쁘지만 그래도 태국이랑 한국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지수가 밝게 웃으며 자리를 안내했다. 여기 앉으세요. 곧 경기가 시작할 거예요. 오늘 토트넘 경기니까 혹시 손흥민 선수가 골 넣으면 같이 환호하는 걸로. 사람들은 스포츠펍 내부에서 유니폼을 입고 응원 도구를 두드리며 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사란을 알아보고 저분 혹시 그 유명한 택시 기사님 아니야? 하고 소곤댔지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다들 호기심 섞인 시선으로 보면서도 적대적인 기색은 없었다. 긴장하지 마세요, 기사님. 옆에 저희 있으니까 혹시 불편하면 저희가 말해줄게요. 민수가 사란의 어깨를 다독였다. 고마워요. 사실 조금 떨리긴 해요. 그런데 조금 뒤 스크린에 등장한 손흥민 선수가 몸을 풀고 있는 장면을 보자마자 사란이 작게 탄성을 질렀다. 아, 지금 보니 역시 멋있네요. 그쵸? 기사님도 사실 팬심이 있었던 거죠? 지수가 웃으며 물었다. 네, 솔직히요. 저 옛날에 방콕에 있을 때 토트넘 경기 자주 봤어요.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을 때마다 태국 커뮤니티에서도 화제였고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그냥 응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달라도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기가 시작되자 펍 안은 함성으로 가득 찼다. 초반부터 손흥민의 활약이 돋보이자 사람들은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태국어까지 섞어가며 환호했다. 사란도 얼떨결에 오 하고 소리치며 박수를 쳤다. 잘하네. 지금 보니 과장이 아니라 정말 잘하는 선수구나. 그렇죠. 이미 아시잖아요. 하하, 그래요.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주겠죠. 그날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로 끝났고 손흥민은 어시스트 1개를 기록했다. 큰 골 소식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팀 승리에 기여한 멋진 활약이었다. 퍼바는 한바탕 축제 분위기였고 사라는 처음으로 한국 축구 팬들과 어깨를 맞대고 응원한 뒤 함께 환호하는 경험을 했다. 경기가 끝난 후 사라는 조금 울컥한 듯 잔을 들었다. 정말 고맙습 저처럼 실수 많고 분노를 아무데나 쏟아낸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셔서. 민수와 지수는 동시에 고개를 흔들었다. 우리가 진짜로 대화를 해보니 기사님도 상처가 있던 거고 이제 잘 풀렸으니 됐죠. 맞아요. 앞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레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하며 이걸로 진정한 해피엔딩이다 라고 중얼거렸다. 관리인 며칠 뒤 사란과 손흥민의 이야기 그리고 강민수와 지수의 화해 과정은 또 한 번 국내외 매체에 소개되었다. 택시기사님이 손흥민을 향해 가졌던 오해와 분노는 대화를 통해 풀렸다고 보도했고 국가 간의 편견도 결국은 사람 간의 소통으로 녹아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간단히 한마디를 남겼다. 저도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축구선수로서 아시아 모든 팬들을 소중히 생각합니. 가끔씩 안 좋은 사건이 있어도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은 다시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소셜미디어에는 우리도 사란 기사처럼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합시다. 라는 취지의 글이 계속 올라왔다. 관리인 어느 날 저녁 강민수는 지수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문득 물었다. 지수야, 이 얘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우리도 뭔가 알리는 메시지 써볼까? 너무 조용히 빠지는 것 같잖아. 좋지. 우리가 올린 영상으로 시작됐으니 우리가 마무리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럼 이렇게 쓸까? 한 사람이 받은 상처가 또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으로 번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대화를 통해 화해할 수 있었다. 손흥민 선수와 사란 기사님이 보여준 용기로 희망을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멋지다. 그럼 해시태그로 서로 이해하기 화해, 손흥민, 태국 한국 우정 이런 거 달면 좋겠다.
그렇게 SNS에 올린 두 사람의 글은 다시금 많은 공감을 얻었다. 사람들은 댓글로 역시 대화가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박수를 보내고, 손흥민이 월드클래스인 이유는 실력만이 아니라 인성도 월드클래스라서 라고 칭찬했다. 관리인 결국 이 사태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다. 사라는 이전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한국 생활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주변 도움을 받아 가족에게 좀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았다. 강민수와 지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적 갈등이 생겼을 때 무조건 폭로나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도 중요함을 깨달았다. 손흥민은 자신의 일정 중에 시간이 날 때마다 태국 팬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이벤트나 온라인 팬미팅을 계속 열었다. 그리고 가끔씩은 사랑 기사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내가 정말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음을 다시금 느낀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팬들은 SNS에서 우리도 이런 성숙함을 배우자라며 손흥민뿐 아니라 태국 축구,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여러 매체는 이번 사건을 인터넷 시대의 갈등이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로 꼽았다. 관리인 어느 날, 사란의 택시에 우연히 손흥민 관련 굿즈를 든 한국인 커플이 탑승했다. 예전 같았으면 사라는 표정을 찌푸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태국 분이세요? 네, 마스 편히 말씀하세요. 제가 길은 잘 압니다. 오, 태국 음식점 찾아가려는데 어디 괜찮은 곳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잘 아는 곳 있어요. 똠얌꿍이 맛있는데. 부드러운 대화와 함께 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뒷좌석 커플이 휴대전화로 뭔가 확인하더니 손흥민 선수 이번 주말에 경기 있네 하며 떠들자 사라는 슬쩍 백미러로 그들을 바라봤다. 손흥민 정말 훌륭한 선수죠. 저도 응원합니다. 그 커플은 사란의 말을 듣고 반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택시 안에 흐르는 공기는 편안하고 희망적이었다. 관리인 마지막 장면, 이제 택시는 서울의 도심을 가르며 달린다. 사라는 한결 여유 있는 얼굴로 운전대를 잡고 뒷좌석 승객과 짧은 담소를 나눈다. 거리 곳곳에는 거대한 전광판에 비치는 손흥민 선수의 광고가 반짝이고 지나가는 시민들은 그 광고를 보며 익숙한 미소를 짓는다. 어느새 한국과 태국, 그리고 손흥민을 둘러싼 갈등은 화해와 이해, 그리고 응원의 이야기로 재탄생했다. 관리인